이번 주는 한 주간 방송되었던 밤 8시 뉴스와 밤 9시 뉴스, 그리고 전국의 주요 이슈와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지방시대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7시에 방송된 지방시대와 관련된 모니터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와의 지방시대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발생된 뉴스를 20분 동안 종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서울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지역별로 떠오르고 있는 핫 이슈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S, 모바일 기기 등의 확산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더 끌어올렸으며 뉴스 가치 중에서는 근접성에 대한 의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곧 지역 커뮤니티 뉴스의 중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뉴스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뉴스 정보로서 가치를 가질 경우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지역 뉴스에 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4일 방송된 지방시대에서는 울산의 해경 수중 수색 작업, 바닷물도 꽁꽁 부산도 강추위, 엉터리 행정으로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 주민, 여성 경찰관 지갑 훔친 소매치기, 그리고 맨홀 뚜껑 훔친 50대 입건 등의 다채로운 뉴스가 소개되었습니다. 지역의 뉴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돌아가며 뉴스를 소개하는 형식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의 소재는 비록 다양할지 모르지만 뉴스 편집 측면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 뉴스 편성의 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고발 뉴스인지,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 뉴스인지,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회 뉴스인지 등을 고려하여 뉴스의 성격에 따라 일관된 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종합 뉴스에서 익숙한 방식과 같이 경성 뉴스는 경성 뉴스대로, 연성 뉴스는 연성 뉴스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 뉴스 집중도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날 지방시대 마지막 부분에는 간추린 뉴스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숭고한 성탄 선물 장기 기증, 충남 당진 외목마을 해넘이 해돋이 축제, 주남 저수지 어선 계류시설 계획 철회해야, 부산시 올해 7,600억 원 투자 유치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별된 것인지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리포트 뉴스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들 뉴스는 간추린 뉴스로 소개가 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간추린 뉴스 뒤에는 미리 떠난 해맞이 정동진이라는 리포트 뉴스가 또 소개되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형식을 띤 스트레이트 기사와 앵커멘트로 이어지는 리포트 뉴스 편성 역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뉴스와의 지방시대 혹은 지역 뉴스의 컨셉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만하게 이어지는 지역 각지의 뉴스 나열이 아니라 독특한 컨셉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뉴스 제작의 필요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많이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도 꽁꽁 부산도 강추위 아이템에서는 부산의 어시장 분위기와 얼어붙은 지역 풍경 및 자갈치 시장에 얼어있는 물 등의 영상을 내보냈는데 이는 단순한 스케치일 뿐 지역 뉴스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역 스케치보다는 지역 심층 뉴스, 예컨대
부산 지역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추운지, 혹은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추위에 익숙하지 못한 부산 지역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등에 관련된 심층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NS 등을 연계한 취재 노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시간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잘 활용한다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뉴스는 지역 주민들을 시청자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 확보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지역 밀착형 뉴스로 진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만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 30분 정도의 지방시대 방송 시간 동안에 특정 지역에는 해당 지역에 관련된 뉴스 및 인터뷰 등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역 뉴스 코너는 명실공히 우리 지역 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역 토착에 특화된 편성 방식은 충분한 인력 구성 및 자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작업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시청자 참여 코너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지킴이 혹은 시청자 고발,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 등의 코너를 개설하여 제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4일 보도된 인천 외국어 스터디 카페 토크하우스 뉴스에서는 정보 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 선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주민들이 원어민을 통해 다양한 외국어 강습을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가 2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뉴스는 앞으로 각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쓸모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어 24일 보도된 밤 8시 뉴스의 컬처와이에서는 북스탠드라는 코너를 통해 국내 출판업계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도서총판 소송사의 부도 소식, 온라인 서점 5위였던 대교 리브로가 사업을 끝냈다는 소식 등 이미 한두 달 전에 방송된 내용에 대한 후속 뉴스 전달은 매우 좋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날 뉴스에서는 출판업계가 계속 어렵다는 내용만 소개됨으로써 지난번에 방송된 뉴스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한 반복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출판업계에 대한 예리한 분석 및 대안이나 해결책이 추가로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날 컬처와의 마지막 코너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관련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싸이 관련 내용은 뉴스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싸이의 말춤추는 장면을 비롯하여 이미 각종 뉴스 및 매체에서 다루어진 기사 내용과 영상이 5분 가까이 방송되었으며 마치 싸이 특집 뉴스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 뉴스 아이템이 한 해를 결산하는 컬처 뉴스인지 혼란스러우며 만일 결산 보도를 하는 상황이었다 하면 그에 걸맞는 형식으로 재구성을 하거나 뭔가 색다른 점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식의 보도가 반복된다면 자칫 보도 전문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취재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일 밤 9시 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입니다. 이날 뉴스에서는 일산경찰서에서 조사 도중 탈출한 성폭행범 노 씨가 탈출 5일 만에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탈출범이 결국 검거되었다는 첫 뉴스에 이어 이날은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이곳저곳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형식의 뉴스와 갑작스레 더욱 추워진 날씨에 대한 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두 종교단체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서울 전농동에서 있었던 한 종교단체의 거리 예배와 사랑의 배식 행사,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미사 진행 모습이 영상 스케치로 전달되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아 온누리의 사랑이라는 성탄절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뉴스가 주요 소식으로 초반에 소개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흐뭇했습니다. 특히 서울 대한문 농성촌 앞에서 쌍용차 해고, 용산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등의 해결을 기원하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메시지를 취재기자가 요약하여 보도한 것은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난 모습을 대승적 관점에서 돌아보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웃사랑의 의미를 넓히고자 하는 뉴스와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13년 개사년에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뉴스와이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정의롭고 따뜻한 보도를 선보였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제작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기를 당부합니다. 한 주간 방송되었던 뉴스와이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전 10시 뉴스와 밤 8시 뉴스 중 전문가 분석 코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연예인 관련 뉴스의 문제점과 뉴스 내용과 맞지 않는 영상 사용 및 오늘의 사건 사고 뉴스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월 7일 저녁 8시에 방송된 뉴스와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날 뉴스 내용과 뉴스 영상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뉴스 보도 이후에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의 검찰 불출석 관련 뉴스를 다루었는데, 해당 뉴스가 나가는 동안 방송된 영상은 뉴스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직전 뉴스를 위해 준비되었던 영상물이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대백화점 정 회장 뉴스가 나가는 1분여 동안 올바른 영상물로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계속해서 엉뚱한 내용으로 방송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영상이 바뀌거나 잘못 나가는 식의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순발력 있게 수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영상을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잡았다면 실수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아이템이 끝나는 동안 잘못된 영상이 계속 방송되었다면 이는 방송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널의 메인 뉴스급인 저녁 8시 뉴스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라며,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잡아 시청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8일 오전 10시 뉴스 중 대선 후 전국 전망이라는 주제로 방송된 전문가 분석 코너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방송된 전문가 분석에서는 약 20여 분이라는 시간에 걸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인수위 첫 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논의 내용에 대한 보완을 강조한 것과 인수위원회 내에 자문위원회 제도를 폐지한 것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세한 설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 총리제의 의미와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객관적인 설명과 분석적인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선 문제,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문제 및 향후 민주통합당의 변화 방향, 그리고 현재 미국에 있는 안철수 전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전망이 소개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들의 나열식 보도 또는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편향성이 난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최근의 언론 상황에서 이날 방송된 전문가 분석 코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비교적 상세한 해설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비판적 의견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심층적인 정보와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비록 집권 여당의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다양한 차원에서의 갈등의 골을 메우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언론은 여야 또는 보수 진보의 구분 없이 중립적이되 비판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와의 전문가 분석 코너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식 있는 여론 형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같은 날인 1월 8일 저녁 8시에 방송된 뉴스와의 관련 모니터 내용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면서 종합 뉴스에서도 종종 연예인의 근황에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는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옳고 그름을 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로서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반향을 불러올 만한 아이템이라면 마땅히 방송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은 자살한 고 조성민 씨의 발인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보도했고 가족, 동료, 그리고 화장터 모습 등 다양한 영상이 함께 방영되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가족 구성원의 중요성 및 유명인의 자살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도록 한 뉴스였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다음에 이어진 연예인 관련 뉴스에서는 이러한 고민이나 뉴스의 엄중함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배우 김태희 씨와의 연애 과정에서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한 가수 B 씨의 처분 결과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가수 B는 7일 근신이라는 가장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고 조성민 씨에 대한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가수 B의 보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수 B가 군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는 듯한 프로필 영상 한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 등장해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료 영상도 없고 군 관계자의 인터뷰나 B의 소속사 관계자 인터뷰 등도 없었으며 마치 신문을 보는 것과 같이 단 한 장면의 영상만으로 TV 뉴스가 방송된 것입니다. 가수 B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모두 연예인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자료 영상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프로필 영상 한 장면만을 보도에 활용했는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군 복무와 관련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회 정서가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군대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와이에서 가수 B가 이번에 연관된 연예인 군 복무 기강 해임 문제를 단순히 유명 연예인 한 명의 사생활 차원에서 발생된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도한 것이 아쉽습니다.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연예 뉴스가 아니고 정통 종합 뉴스라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 좀 더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으로 보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연예인의 군 복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은 있는지,
혹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병들과 형평성 문제는 없었는지 등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군 관계자의 설명이나 인터뷰, 소속사 차원에서의 사과나 입장 표명 등 여러 가지 보도되어야 할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면의 영상만을 내보내며 이미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어 익히 알려져 있는 7일 근신 처분이란 내용만을 간략하게 읽어나간 것은 뉴스 전문 채널의 위상에 맞지 않는 보도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사회 이슈를 다루면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뉴스와이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오늘의 사건 사고 뉴스에서는 도심 속 흉기, 대형 고드름, 곳곳 형성 긴급 제거라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뉴스 아이템은 불과 얼마 전에도 뉴스와이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고드름이 크게 얼어붙어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에게 흉기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9 소방대원들이 나와서 고드름을 제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뉴스에서도 역시 지난번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물론 고드름이 얼어붙어 이를 제거했다는 내용이 뉴스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사안이 반복되고 그것을 뉴스로 반복하여 보도하게 된다면 후속 뉴스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내용이 보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고드름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소방당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취재할 수도 있고 각 가정에서 고드름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용할지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똑같은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 역시 뉴스 전문 채널의 위상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와의 오전 10시 뉴스와 밤 8시 뉴스에 나타난 좋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방송되었던 뉴스와이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전 10시와 11시 뉴스, 그리고 오후 6시 종합 뉴스와 밤 9시 뉴스에서 보도된 김영준 총리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뉴스 특보와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관련 보도, 그리고 지역 밀착형 아이템으로 참신함이 돋보였던 뉴스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종합 뉴스에서는 겨울에도 수확하는 함한 수박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보통은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로서 시원한 과즙이 풍부한 과일인 수박을 겨우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또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만난 농부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흐르는 모습, 그리고 속이 빨갛게 익은 수박의 모습 등을 보여준 뉴스 내용은 참신하면서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도였다고 하겠습니다.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경기까지 좋지 않아 시청자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상황에서 이런 뉴스는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다뤄야 하는 희소성이라는 뉴스의 가치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뉴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종합 뉴스 보도 내용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건 및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뉴스에서는 경상도 함안이라는 지역색을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겨울에 먹는 함안의 수박과 같은 아이템 발굴과 보도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와 유사한 형식의 뉴스 아이템 발굴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참신한 뉴스 아이템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는 창구를 상시적으로 개설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형식은 뉴스 방송 도중에 자막을 띄우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인력으로 전국의 뉴스를 빠짐없이 취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고발 형식의 아이템은 물론이고 이날 방송된 겨울에 먹는 함한 수박과 같은 지역 밀착형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 뉴스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보 시청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고려할 만하겠습니다. 이어 같은 날 밤 9시 뉴스에서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와 관련하여 뉴스 특보를 편성해 방송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얼마 앞두지 않은 채 그동안 인수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김용준 씨의 총리 지명과 그 후 불거진 각종 의혹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르게 된 김용준 씨의 총리 후보직 사퇴는 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그만큼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심층 보도 형식의 뉴스 특보를 편성한 것은 뉴스 전문 채널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특보의 운영 면에서는 약간의 미숙함이 없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2명의 남녀 앵커를 가운데로 하고 시사평론가와 취재기자가 각각 출연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시사평론가는 현 사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유사한 경우의 국내외 진행 사례, 그리고 향후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자의 역할은 이미 방송된 사안을 정리하여 다시 알려주는 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굳이 기자의 역할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자칫 전체적인 진행이 산만하게 흘러 시청자의 집중력을 흐릴 우려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어차피 김용준 총리 후보직 사퇴 관련 사안들은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뉴스 특보를 통해서는 사건의 정리보다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주고 이를 도울 수 있는 논평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와 시사평론가의 대담 형식을 통해 이번 사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중간중간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화면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 같은 날 오전 11시에 방송된 정시뉴스에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단한 스트레이트 뉴스로 처리하였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뉴스와이는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어느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속함과 심층성이 돋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바 있는 동일한 성격의 불산 누출 사고들이 어떻게 왜 발생되었으며 그 피해는 어떠했는지 등을 먼저 보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산이 어떠한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불산이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진 화학물질인지와 관련해 자세한 자료 제시와 더불어 이것이 누출되었을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방송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위험한 물질인 불산의 누출 사고가 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안전한 관리 감독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짚어볼 때 뉴스와의 심층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차별화된 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보도 전문 채널의 승부는 뉴스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와의 뉴스가 다른 채널의 뉴스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야 하며 그 차별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성과 전문성이 곁들여진 고품질의 심층 보도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에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취재기자의 전문성을 좀 더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사내외 교육 방안 및 전문 인력 풀의 확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뉴스와의 지속적인 발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몇 가지 부차적인 내용에 대한 모니터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9일 오전 10시에 방송된 정신 뉴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조치 발표에 대한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이 자료화면으로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최시중 씨의 양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뉴스 후반부에는 이를 정정하여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설 특별사면 조치에 대한 보도를 전하면서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자막이 나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 당선인 아웅산 수치 접견이라는 자막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실수들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막을 뉴스 방송 전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에서 미처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뉴스를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앞으로 좀 더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생방송 뉴스 진행이 실수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면에 직접 등장하는 앵커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호흡이 정확히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 및 모든 사안을 재확인하는 신중함이 곁들여져야 하겠습니다. 공들여 만들어 놓은 뉴스가 어이없는 실수 한두 개로 인해 그 신뢰도와 이미지가 너무나도 쉽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실수는 자막으로 보여주는 이 시각 주요 뉴스에서 마지막 뉴스인 불산 누출 사고 소식이 끝나고 이 시각 속보 코너를 진행할 때입니다. FD로 보이는 듯한 스태프가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와 뉴스 앵커에게 뉴스 속보가 담긴 메모를 전달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된 것입니다. 이는 뉴스의 생생함을 살리는 과정에서 어쩌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성을 살리는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리 부조정실과 앵커, 카메라만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앵커 멘트를 읽고 있는 앵커를 클로즈업한 뒤 그 사이 다른 앵커에게 메모를 전달하고 부조정실에서는 미리 앵커에게 지시사항을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안 하나를 두고 뉴스 진행의 운영 미숙을 논하기에는 너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세련된 진행 방식을 추구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뉴스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의 오전 10시와 11시 뉴스, 그리고 오후 6시 종합 뉴스와 밤 9시 뉴스를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방송되었던 뉴스와이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뉴스와이 밤 11시 종합 뉴스와 국제 뉴스인 글로벌 와이, 그리고 지방시대를 중심으로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난 12일 자정을 넘어 방송된 뉴스와이 23에서는 전날인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입국 장면과 공항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언론에서 보도되어 왔던 안철수 전 교수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여러 핵심적 내용들을 안철수 전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과 적절히 병행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달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한 안철수 전 교수 본인의 입장과 야권 후보 단일화 및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안 전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기자가 정리하여 짧은 시간에 요점만을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어서 안철수 현상 재현되나 정치권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관련 뉴스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만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전 교수의 정치권 복귀 문제를 두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민주통합당이라는 기자의 설명과 함께 최근 다른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는데, 여론조사의 주 내용은 안철수 신당 출연 시 국민들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월등히 앞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퍼센트와 함께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여줬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보도된 여론조사의 내용이나 그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사안과 국민의 의견을 여론조사와 같은 수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공중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여론 형성 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실시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언론사가 발표할 때에도 여론조사 통계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이 결과를 잘못 이해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 행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또 언론사가 참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했으며, 일부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보도를 위한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와이에서도 기자 및 제작진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철수 신당 창당과 관련한 지지율 조사 보도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우선 이 조사의 표본, 즉 응답자가 총 몇 명인지, 그리고 이 표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집되었는가는 물론 자료 수집에는 면접, 전화,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법 중 무엇을 활용했나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표본의 크기와 표집 방법,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제공한 표본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정확한 것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애매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정보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두 정당 간의 지지율 차이가 마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는 표본 크기와 표집 오차 범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보도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실제로 유의미하다고 보도하기 전에 표집 오차 정보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날 방송된 뉴스의 내용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도에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자칫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공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한 뉴스와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뉴스 제작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음은 지난 13일 오전에 방송된 글로벌 와이를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이날 모스크바 한국 서해전의 큰 관심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해는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이자 자랑입니다. 그러한 서해가 외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서해전을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에서는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서해가 김종칠 선생 작품 100여 점 전시라는 자막 소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김종칠 선생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서해전에서 김종칠 선생의 작품만 소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서해가들의 작품이 함께 소개되는 것인지 매우 모호했습니다. 만일 김종칠 선생의 작품 위주로 서해전이 개최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전 성격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개인전이 갖는 의미를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서해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는 것이라면 김종칠 선생의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 그의 작품 세계에 관한 설명이 좀 더 충실히 보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충분한 영상미를 연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서해는 흑백의 색감을 제공하지만 여백의 미학, 수려한 글씨체 등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좀 더 다양한 서해 작품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보도를 통한 홍보 효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언론 보도는 국가 이미지 상승이나 정책 홍보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보도를 통한 홍보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보도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어디에서 개최되는지도 상세히 제시되지 않았고 단지 한국문화원 등 두 곳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서해전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에 방송된 뉴스와이 지방시대에서는 상주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 수지로염 공방, 제주 귀농에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알아야, 분당 유명 복합 쇼핑몰 짝퉁 물품 판매, 몸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고 단식 열풍 등의 다채로운 뉴스가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방시대라는 코너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전 옴부즈맨 Y 시청자 코너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뉴스 Y 지방시대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발생된 뉴스를 20분 동안 종합적으로 다루는 코너입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서울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상황과 핫 이슈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 코너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날 다뤄진 뉴스 중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보도 등은 지역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역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여 보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분당 복합 쇼핑몰 관련 뉴스는 굳이 지방시대 코너에 포함시키지 않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뉴스와이 지방시대가 시청자들에게 지역 밀착형 뉴스를 전달하는 유익한 코너로서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 밤 11시 종합뉴스와 글로벌 Y 그리고 지방시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